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월의 경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 업로드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막판에 또 짬이 나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신월의 경금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경신월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무토 지나고 임수 지나고 한 어제나 그제부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이 경금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명식에서 이 경금이 작용을 하겠구나.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신금일간 분들이 참, 제가 요즘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신금일간 분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는 임수가 올라오니까 이게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한테 이 경금이면 또 겁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연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관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요 시기에 조금 시련을 겪는달까요? 특히 화기운이 강하신 신금일간 분들은 심적인 시련을 조금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일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운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경금이 지금 들어오는 건 맞아요. 경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계묘년이잖아요. 계묘년이면은 요 지장간에 경금이 들어오면서 세운의 묘목을 또 건드리게 됩니다. 자, 묘목을 건드리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내 사주 원국의 경금도 작용을 하지만 묘목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병화일간이다. 병인일주다. 그냥 만만한 게 제 거니까요, 제 걸로 그냥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 갑자월, 무자시, 네,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운하고 그리고 세운을 연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경금이 들어오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금생수죠. 관성이 커진다. 그럼 일감이 많아진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월운의 경금이 묘목을 동하게 한다. 음양의 원칙에 따라서 금이 들어오면은 목이 동한다. 그럼 목이 동하면은 목은 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식에다 정인을 또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정인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이 돼버리죠. 그럼 관인상생처럼 되어버린다. 이렇게 월운만 떼어서 경금만 넣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세운에서 묘목을 건드리니까 묘목을 동하게 하면은 묘목이 내 사주에서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작용이 좀 큽니다.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 사주 원국에, 또는 화기운이 있으신 분들은요, 결국에는 이 개수를 향하게 됩니다. 의외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떻게 해볼까요? 간목일간인데 오화가 있다, 갑오일주다, 이렇게 그냥 화기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경금이 오면서 묘목을 건드리죠. 묘목을 건드리면은 목생화를 하겠네요. 자, 그럼 화기운이 세졌습니다. 화기운이 세지면 간목일간은 화기운이 세졌으니까 수기운을 바라보겠죠. 그럼 결국에 정인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공부하고 싶다, 또는 엄마 생각이 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경신월에 경금이 들어오는 거를 좀 이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운에서 경금이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목 때문에 화기운이 더 세지니까 결국에 개수를 보게 된다 라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기운은 지장간에 있는 것도 포함이에요. 지장간에 화기운이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월운은 경신이고, 그리고 세운은 계묘다.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중에 경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간목일간한테는 편관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편관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화기운이 있다, 대운이나 원국에서, 또는 지장간에, 대운이나 원국 또는 지장간 속에 화기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목일간한테는 결국에 묘목, 겁재가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서 겁재가 화기운, 식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 충동적으로 언변을 행사한다라든가 뭔가 표출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간목일간은. 왜 겁재가 심리적으로는 충동성이거든요. 또는 막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생겨요. 그런데 화기운이 강해지면 결국에 남는 건 뭡니까? 계수를 쳐다본다 그랬죠? 정인. 생각하게 된다. 또는 공부하고 싶어한다. 엄마 생각이 난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경금 자체가 정관입니다. 즉 정관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강하시다. 그러면은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금생수를 확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관성으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나 많다. 진로, 직장, 남자, 사람 무리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생각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특히 자수가 있는 명식들은. 자, 그러면은 화기운이 있는 을목일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산해 볼게요. 경금이 세운의 묘목을 건드리면은 사주 원국의 화기운을 건드리니까 또 식상이 되죠. 을목도 똑같이. 그런데 화기운이 세지면은 사람들은 수를 쳐다보니까 결국에 편인이 되겠죠. 을목한테는. 그럼 편인은 약간 고뇌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인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막 고뇌하고 생각하는, 또는 마찬가지로 뭐 공부하고 싶다.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갑을목일간 말고 이제 병정화일간 한번 가볼까요? 병화일간이다. 병화일간이면은 경금이 들어왔다? 그럼 편제가 들어왔다도 되겠네요. 만약에 관성이 강한 명식이면은 이거는 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관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편제니까 시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그리고 직장에서 관성이 커진다. 일이 많아진다. 수기운이 강하면요. 네. 그냥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까요? 괜찮죠? 화기운, 수기운. 지금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제 목하고 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도 되실 겸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릴 겸.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병화일간이다. 수기운이 강한 병화일간이다. 그럼 금생수를 해버리게 되니까 관성이 커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화기운이 있다. 대운이나 원국이나 지장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경금 편제가 묘목을 건드려요. 묘목을 건드리게 되면은 화기운이 세지죠. 비겁이 세집니다. 화기운이 비겁이니까 비겁이 세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화기운이 세지니까 계수 생각을 하잖아요. 정관 생각을 합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다. 직장 생각, 가족 생각, 조직 생각, 연애하고 싶다. 그런 운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묘목이 들어오니까 수생목, 관인상생으로 이어진다. 일감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기운이 많아지면은 거의 똑같죠? 똑같은데 십성이 정제로 바뀌죠? 정제,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 나의 일상에서 만약에 수기운이 많다? 일상에서 내가 감당할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편관이 되겠죠? 똑같죠, 나머지는. 왜냐면은 경신월에 지장간에 금이 들어오면은 세운의 묘목을 동하게 되고, 만약에 사주 원국이나 대운이나 지장간에 화기운이 있다면 이 묘목은 화를 키워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비겁이죠.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결국에 편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야심을 품게 된다. 또는 그러니까 강한 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야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저 편관은 나 할 수 있겠어.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식신이 있는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결심한 것을 행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일간이 힘이 아주 약하거나 그렇다. 뭐 화기운은 있지만 힘이 아주 약하거나 그러면은 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병정, 다음에 무기. 이제 무토일간.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들어왔다. 그럼 식신이 들어오는 거죠. 식신이 들어오면서 수기운이 강해지면은 식신생제를 해버리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금이 묘목을 동하게 해서 수기운이랑 만나면 수생목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목기운이 세지니까 관성이 세진다. 내가 일감이 생긴다. 감당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화기운이 있으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기운이 있으신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묘목을 동하게 해서 묘목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묘목 때문에 화기운이 커졌으면은 관성 때문에 인성이 커진 거네요. 제한이 들어온다. 또는 뭐 업무적인 제한이 들어온다. 또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죠. 이거 말고도 뭐 합격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뭐를 생각합니까? 개수를 생각하게 되죠. 화기운이 세지니까. 그럼 정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여자친구, 나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기운이니까 뭔가 조금 우울한 생각이 빠질 수도 있겠죠. 화기운이 강한 무토일간 분들은요. 자, 이번에는 기토일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토일간도 십성만 달라지죠? 근데 기토일간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상관입니다. 경금이.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만약에 수기운이 있다 그럼 상관생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토일간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죠. 왜? 그러면서 수생목으로 이어지는데 묘목이 편관이니까 내가 좀 버겁다가 되죠. 기토일간 분들은.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자, 그런데 화기운이 강하신 기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 때문에 정관이 동했어요. 편관이 동했습니다. 편관이 움직여요. 근데 이 편관이 편인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거 죄송합니다. 편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인성으로 이어지죠. 화가 뭐 5화인지 4화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관인상생이니까 내가 관 때문에 고뇌를 할 수도 있고, 왜 편관은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제안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신금일간 중에서 희비가 좀 교차하죠. 수가 있는 경금일간 같으신 경우에는요. 금생수를 세게 하겠죠. 비견이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하게 된다. 그러면 수생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수생목으로 연결이 되면은 얘가 재성이 돼요. 재물이 들어온다. 또는 돈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화기운이 강하다. 경금일간인데 화기운이 강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금 때문에 묘목을 동하게 했는데 묘목이 화기운을 크게 이렇게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제, 돈 때문에 관성,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 또는 일상에서 책임질 일이 생긴다. 일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포인트. 화기운이 강한 경금일간은요. 결국에는 목생화 때문에 화기운이 너무 세졌죠. 그러면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화기운이 세지면 사람들은 뭐를 본다? 수를 본다. 근데 수가 뭡니까? 개수예요. 상관이에요. 때려치고 싶다. 방향을 바꾸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건의하고 싶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금일간 분들 약간 또 삐뽀죠. 네. 화기운이 강하신 경금일간 분들 상관을 쓰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히 묘년이 되다 보니까 경신금일간 분들이 조금 드라마틱해요. 아유, 우리 경신금일간 분들 저기 신축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경금일간 분들. 네. 자, 그럼 신금일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금일간은 겁재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수가 강하다. 겁재가 수를 생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쟁하면서 내가 식상활동을 한다. 그러면 목으로 가니까 재성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화기운이 강한 신금일간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겁재가 들어오면서 묘목을 동하게 하고 이 묘목이 목생활을 하더란 말입니다. 관이 더 세진다. 와, 일감이 많다. 중압감이 든다. 그러면 신금일간한테 개수는 뭐예요? 화기운이 세지니까 이제 수기운을 떠올리겠죠? 식신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식 생각이 난다. 그리고 반려동물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하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명식에 따라서는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신제살이라고 해서요. 내가 큰맘 먹고 시작한다. 또는 야심을 실천한다. 참았던 말을 한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세요. 자,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화하고 수가 골고루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반반씩 해석하시면 되죠. 수가 공적인 자리에 있다. 그럼 공적인 데에서는 이 수기운 제가 해석드린 거 취하시면 되고, 화가 사적인 자리에 있다. 그럼 사적으로 화기운에 대해서 해석을 취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임계수일간 남았네요. 자, 수기운이 강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금생수 장난 아니죠. 일단은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수기운이 너무 많아지면서 화기운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뭐 심혈관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네, 눈 건강 또는 혈압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기운이 강하면은 결국에는 금생수를 하면서 수생목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묘목이 상관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상관을 대단히 강하게 쓰게 되겠죠.
결국에는 내가 박차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 임수일간 분들도 명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화기운이 강한 임수일간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금이 묘목을 동하게 하고 이 묘목이 화기운을 크게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묘목이 상관이고 그리고 화기운이 재성이에요. 그럼 화기운이 대단히 세졌죠. 화기운이 세지니까 뭘 생각하게 된다? 계묘년에 계수를 생각하게 된다. 이게 겁재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투자나 무리한 투자를 갑자기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충동성이 사로잡힐 수도 있죠. 겁재니까. 그리고 상관생재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대운에 따라서 기중 판단은 다릅니다. 만약에 안 좋다. 그럼 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오히려 투자를 더 하고 싶어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를 더 하고 싶어진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운에서는 투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기운이 강한 계수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금생수가 되겠죠. 그럼 정인. 아까 이제 임수일간도 편인이었죠. 정신이라고 썼네요. 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정인. 뭐 공부하거나, 막 이제 내가 아까 임수일간도 마찬가지고요. 임수일간도 편인이었으니까요. 공부한 거,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식신을 쓰겠다.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화기운이 강한 계수일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기운이 강한 계수일간은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식신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내가 한 행동이 결국에는 화기운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사주 원국이 대운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이다. 그럼 이럴 때 투자하시거나 돈 욕심 내시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은 화기운이 강해진다고 재성이 커진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돈 때문에 힘들다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수일간, 뭐 임수일간도 아까 마찬가지고요. 요 정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자격, 공부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공부하시는데 좀 집중하시면 참 좋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기운이 강해지면은 수기운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은 계수가 뭡니까? 비견이 되죠. 가족 생각이 난다, 동료들이 눈에 들어온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형제자매 보고 싶다,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목일간부터 계수일간까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보시고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해석하는 방식,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지? 그거를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내시도록 접근하신다면은 아마 공부하실 때 큰 도움도 되시고 바로 당장 확인도 가능하시니까요.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경신월에 신중에 경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경금에 해당되는 십정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한 9월 중순까지 쭉 지켜보시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12시 되기 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